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거 여자 잘못이기만 하냐 하면 아니라고. 그래서 애초부터 이게 농담처럼 말하는 거지만 그게 남자 잘못인 게 맞는 게, 이건 애초부터 남자 잘못이 더 큽니다. 결혼해서 유부남 돼서 자기 인생도 엿됐고, 자기만 엿된 게 아니라 자기 부인까지 인생을 존망시키는 게 되는 거죠. 이쁜데 이기적인 여자 있고, 그냥 그런데 이타적인 여자. 그럼 남자가 어느 여자 좋아하든가요? 맞춰보세요. 예? 그러니까 자꾸 허울 좋은 개념으로 마치 이해를 한 듯한, 이렇게 자기를 속이면 안 되고, 예? 속이면 안 돼요. 그건 안 바뀌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 여자분도 나름 이쁜 여자분이었는데, 교수님 이쁘게 생긴 여자 중에 진상 아닌 여자 보셨니? 내가 가서 웃음이 절로 나더라고. 응? 맞잖아요. 그럼 근데 여기서 논리가 이쁘면 진상이라는 게 아니고, 왜 이쁜 여자 중에도 진상들이 많냐? 이쁘면 이타적인 여자가 아니라 이기적인 여자인데도 먹혀, 통해. 남자들이 그래도 좋아해. 맞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여자고 얼굴이 이뻐. 그래서 이기적으로 굴어도 남자들이 대시하고 밥 사주고 잘해줘. 근데 그 위에 상명학 강의로 이타적인 길 어쩌고, 우린 이타적인 사람을 좋아한다. 이따구로 이해를 하면 이게 들어오겠냐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여자분들 어떠세요? 저걸 믿어? 똑같이 생겼다면 이기적인 여자보다는 이타적인 여자를 이왕이면 다홍치마로 선택하겠지만, 조금 더 누가 이기적이고 이타적이든 나발이든 어떤 여자가 더 이뻐, 그러면 더 이쁜 여자가 더 잘 먹힐 거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해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타성을 가르치는 이유를 아셔요. 최근엔 제가 납득이를 설명하지만, 제가 옛날에 섭섭이를 되게 많이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강의할 때마다 남원에 사는 섭섭이 대령이요, 제가 이러면서 맨날 놀리고 그랬죠. 상명학 학인의 90%, 현대 젊은이의 거의 90%가 섭섭이 찡찡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루가 멀다 하고 화를 내. 지금 여러분들 보고 뭐 누구한테 뭐 도움을 주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을 포함해서 학교, 직장, 가정, 친구, 연인, 동료 다 여러분들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따져보세요. 이게 진짜 많죠. 자꾸 화를 내는 사람들. 주변에 진짜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넌 왜 자꾸 이렇게 화를 내냐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늘 이유를 댑니다. 자기가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래. 화를 낼만 하니까 화를 내는 거래.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또 근데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씌고, 우리도 이제 딱 걸리죠. 우리가 그렇다고 완벽한 인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인간들은 맨날 네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거라면서 우리 주변에 누구라도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동료, 친구, 연인, 상사. 하여튼 우리 주변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늘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이 진짜 100트럭쯤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늘 어떤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너 왜 자꾸 화를 내냐? 그러면 네가 화를 내게 안 했으면 내가 화를 내겠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답을. 이들은 그냥 늘 화를 내고 있는 그 자체가 그분이에요, 그냥. 거기에 다만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의 이유를 걸고 넘어질 뿐이지 이분들은 늘상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한테 항상 말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거나 사귀거나 해서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질문이에요. 화를 자꾸 내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넌 자꾸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화를 낸다고 그러는데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학교, 직장, 모임 중에서 어울려 살던 사람 중에 그 사람은 나를 화나게 하는 짓을 안 해서 나는 화가 안 났다 하는 화가 안 나는 그런 사람을 네 인생에 있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도 자꾸 평소에 화가 나면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철수는 열받게 해서 늘 화가 났는데 영희는 안 그래서 전혀 화가 안 났다. 이런 식의 당신 인생에 이렇게 영희 같은 사람이 있었는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그럼 아마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맞잖아요. 늘 화를 내고 있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인생에 화가 안 나고 전혀 화낼 일이 없게끔 행동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게 있기는 과연 있었냐 물어보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은 화를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늘 화내는 게 자기도 아닌데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낸다고 얘기하지만 반대입니다. 일단 그게 뭔지 알 수 없지만 이들은 늘 화를 내요. 화를 내는 게 그분들의 일상이고 화를 내는 게 그 사람의 그냥 본성이에요. 화, 그 사람의 일상, 이게 그냥 같은 개념이에요. 거기에 그저 이유를 가져다 붙일 뿐입니다. 또 다른 게 또 있죠. 어떤 사람은 늘 무기력하거나 우울하거나 수동적입니다. 우리 주변에 되게 많습니다. 되게 무기력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아니면 그냥 뭔가 능동적인 게 없어요. 뭐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가만히 없고 그냥 술에 술탄도 물에 술탄도 이런 사람도 있고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자학이나 하거나 컴플렉스에 쩔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늘 슬퍼해. 늘 비관해. 이런 사람도 있고요. 늘 부정적이고 늘 비관적으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안 좋은 감정 상태, 다 전부 다 안 좋은 감정 상태에 사로잡혀서 탈출이 안 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상징하는 게 바로 기분 날씨, 감정 날씨입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무슨 뜻이냐. 도덕적 관점이 아닌 또는 문화적 관점이 아닌 관점에서 우린 왜 결혼해야 하냐 라고 물으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려. 그래서 속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연애를 해.
결혼을 해. 당신 배우자가 화를 내, 슬퍼해, 무기력해, 짜증을 내, 비관적으로 생각해. 이런 어떤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걸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건 당신이 내가 그렇게 화내고 짜증 낼 만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네가 안 하면 나는 화도 안 내고 슬퍼하지 않을 건데 네가 나의 그런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내가 이런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자체가 그냥 가스라이팅입니다. 이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증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만약 남편인 또는 남친인 당신에게 있다면 반드시 이걸 증거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그러면 나 이전에 너의 삶에서 너를 화나지 않게 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면 안 싸우고 안 슬프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맞잖아요. 이게 당신의 잘못이라면 그 이전에 화가 안 나고 슬프고 이런 게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없죠. 없단 말이에요. 없다는 게 팩트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 사람 개인을 살펴보면 어떤 결론을 가질 수 있냐. 그냥 그 부정적 감정 자체가 그 사람의 그냥 본성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남자들은 그거를 구원해 줄 수 있다. 또는 내 잘못이 있다. 그래서 그걸 고쳐서 다시 행복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명 소금병. 그래서 제가 항상 불치병이라고 말씀드리죠. 이건 그게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조율할 수 없는 감정 조절 안 됨에 분노 조절 장애처럼 감정 조절 장애의 병리적 질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건 마치 빙이 걸린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빙이 걸린 사람하고 결혼해서 내가 사랑해주면 고쳐진다. 이렇게 믿는 것 같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이해가 되셨냐고. 어떤 사람이 빙이 걸려서 귀신이 들렸으면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결혼 생활이 그 사람의 귀신 들림을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그 사람을 잘해준다거나 사랑해준다거나 지켜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빙의 걸림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거 여자 잘못이기만 하냐 하면 아니라고. 그래서 애초부터 이게 농담처럼 말하는 거지만 그게 남자 잘못인 게 맞는 게 이건 애초부터 남자 잘못이 더 큽니다. 왜 크냐면 왜 남자가 잘못하냐 그냥 남자가 결혼을 했으니까. 남자가 그런 여자랑 결혼을 했다는 자체가 왜 그게 죄가 되냐면 남자가 결혼을 왜 했겠어요? 대부분도요, 남자가 결혼할 때, 내가 결혼할 여자가 그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대부분을 알면서 결혼을 합니다. 전혀 그런지 모르고 깜빡 속고 모른 채로 결혼한 사람은 없어요. 이건 진짜 IQ의 문제니까. IQ가 50 이상이면, 내 배우자가 그런 감정 조절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늘 시시때때로 그냥 화내고 짜증내고 감정을 들쑥날쑥하구나.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결혼했을까요? 왜 결혼을 할까요? 맞춰보세요. 그걸 알면서도 남자는 왜 결혼할까? 이건 보통 좋게 표현하면 사랑해서,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게 아니고 도덕적인 측면이 말고
남자는 자기 여자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 남자들은 왜 결혼을 하려고 들까? 너무 스킨십에 목말라서? 동물적인 호르몬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저기 지랄할 거 뻔히 알아도 난 외로워서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결혼하는 걸까요? 응?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 잘못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자가 자꾸 자기가 충분히 공감받지 못했고 지켜주지 못했고 내 편이 없어서 내가 잃은 거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남자 입장에선 내가 저 여자를 결혼해서 내가 잘 보듬어주면 그녀의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혼으로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 생각은 남자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은 고스란히 여성한테 전해져서 이 여자도 똑같이 결혼 생활로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자가 우리 결혼해서 서로 잘 의지하며 살면서 행복할 거다라고 결혼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그녀가 갖고 있는 문제를 결혼이란 프레임으로 풀어대니까 여성도 자꾸 어떤 남자가 결혼하자 그러고 결혼하면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내 편인 오빠가 있으니까 넌 이제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럴까? 결혼하면 아이도 낳고 남편도 있고 내 편이 생기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라고 결혼을 자기 문제의 해결 프레임으로 간직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해결이 안 되네. 결혼 생활을 계속했는데 자기는 계속 괴로워. 그럼 여자는 그 문제를 어디서 찾겠어요? 좋은 남자가 아니라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서, 결혼이 아니라서 그렇게 문제를 풀 수밖에 없잖아요. 오빠하고 살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오빠하고 결혼해서 살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 그 프레임으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의사가 이 약을 먹으면 두통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니까 환자는 의사의 말을 믿고 두통약을 먹었는데 계속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이 약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서로가 이 두통약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문제 해결을 접근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는 이게 자기가 괴로운 게 누구 탓이다? 남자 탓이다. 여자들이 미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괴로운데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너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네가 괴로운 거다. 결혼이라는 안정된 환경이 없으니까 괴로운 거다. 이렇게 꼬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그런가? 내 편이란 남자가 있으면 내가 더 이상 괴롭지 않겠지? 결혼이라는 걸 하면 내가 괴롭지 않겠지? 라고 해서 결혼을 한 거라고. 너라는 남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래서 슬프지만 늘 말씀드리잖아요. 남자의 미래 목표가 여자일 순 있어도 여자의 미래 목표가 남자인 건 없다. 그냥 여자는 그냥 자기의 행복한 인생을 혼자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애초부터 달라요. 남자는 동물적인 호르몬 때문에 아무리 잘 살아도 여자 없으면 뭐 고무줄 없는 빤스 같고 팥 없는 단팥빵 같아 갖고 심지어 여미새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 이래서 자기 인생에 여자를 부자 되고 잘 사는 것보다도 1순위를 올려놓는 남자가 있지만 여자는 그런 여자는 없어요. 여자는 자기가 행복해지고 자기가 부자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사는 위에 남자를 더 높은 순위로 올려놓은 여자는 없다고요. 남자에 환장한 여자? 남미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예 없어요. 그건 아주 특이한 거의 무슨 병리적 현상에 가깝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나와요. 남자에 미쳐하는 여자들 남미새는요. 남미새가 아니고요. 남미새의 본질은요. 본성은요. 사실은 병리적 증상, 의존증입니다. 일명 관계 중독.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가끔가다 미친 듯하게 남자를 찾는 남미새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남자를 찾는 게 아니고 관계적 의존을 찾는 거라서 예, 그 정말 애정 결핍 같은 거라서 본질적으로 여자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자의 미래 목표엔 남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어떤 여자는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자하고 무관하게 남자 무관하게 그냥 자기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여자인데 거기에 어떤 남자가 찝적대면서 꼬시는 거지. 뭐라고? 오빠랑 살면 행복해질 거다. 오빠랑 결혼하면 잘 살 거다. 이렇게 꼬신 거라고. 본질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응? 애초부터 서로가 결혼의 목적이 다른 거야. 여자는 그냥 자기가 자기 불행한 거 해결하고 행복해지고 싶은 것 뿐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남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근데 거기에 그 어떤 남자가 끼어들어서 갑자기 너 행복해지고 싶어? 그러면 오빠랑 살래? 오빠랑 결혼하면 행복하고 잘 살 거라고 꼬신 거지. 그렇죠. 화날만 한 거예요. 사기당한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자기 인생에 남자도 없었고 결혼도 없었고 애기도 없었고 막 이런데 남편도 없었고 결혼도 없었고 애기도 없었었는데 갑자기 그냥 하게 된 거야. 이유는 뭐야? 행복해진다고 해서 오빠가 그렇다고 해서 꼬셔갖고 믿고 결혼했단 말이야. 근데 결혼했는데 여전히 안 행복해. 특히 어떤 식으로? 감정적으로. 계속 화가 나고 우울하고 슬프고 무기력하고 하고 짜증이 나. 삶의 의미가 없고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가 아파서 두통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두통약을 줬어. 근데 계속 머리 아파. 그럼 당연히 의사한테 아니 두통약이 문제인 것 같다고. 나 다른 두통약 이 두통약 이거 가짜라고. 이거 안 통하. 효과 하나도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오빠 탓, 결혼 탓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또 오빠는 또 바보처럼 아 그래 내 탓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할게. 또 이러는 거지. 맞잖아요. 여자 오빠가 책임진다 그랬잖아. 오빠가 행복하게 해준다 그랬잖아. 나 근데 그러면 나 불행한 거 왜 불행해? 내가 미쳐서 불행한 거야? 오빠가 뭔가 잘못하고 결혼 생활이 안 좋으니까 내가 불행한 거 아니야. 얘기하니까 또 오빠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좀 더 노력할게. 내가 좀 더 신경 쓸게. 라고 했네? 그러면 이게 또 해결이 되는데 여전히 안 행복해. 그럼 여자는 다시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빠는 안 바뀌어. 응? 오빠 고친다 그랬잖아. 오빠 잘한다 그랬잖아. 근데 말뿐이잖아. 왜냐? 난 여전히 안 행복하거든. 여자의 입장에서. 그럼 왜 그러겠어? 아니 오빠 때문이고 오빠가 안 바뀌고 오빠가 계속 신경 안 쓰고 오빠가 멋대로 굴고 오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오빠가 나를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지. 맞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경제적 감정적으로 모든 퐁퐁을 당하고도 퐁퐁 빨리고도 가해자, 범죄자가 됩니다. 결혼해서 유부남 돼서 자기 인생도 엿됐고 자기만 엿된 게 아니라 자기 부인까지 인생을 존망시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걸 자꾸 결혼이니 연애네 따지지 말고 아까 얘기한 감정 조절 장애적 현상으로 바라보죠. 아까 말씀드렸죠. 자꾸 화내는 사람, 무기력한 사람, 자책하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시비 거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냐? 이걸 한번 따져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많냐 따져보면 심한 사람들만 나오니까 반대로 하는 거야. 안 그런 사람 몇 정도 되냐 따져보세요.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뿜어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편은 아니지만 반대로 우리한테 뿜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무너지고 자기 스스로 슬퍼하고 무기력해하고 우울해하고 수동적으로 살고 이런 분들까지 합치면 어때요? 그건 마치 암에 걸린 엄마와 같이 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암에 걸린 엄마도 아파서 우리한테 막 짜증내거나 그렇게 화를 막 많이 내시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 엄마가 암에 걸려서 계속 비명 지르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 엄마랑 살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없다니까. 남자 입장에서 그래서 결혼하지 말아요. 내 딴에는 돈도 벌어오고 위로도 해주고 농담도 건네고 이야기도 들으려고 무슨 노력을 하는데 내 부인은 매일 비명을 지르는 거지. 그러면 나한테 어떻게 공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매일 비명 지르는 사람, 매일 고통스러워서 발버둥 치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또 어떻겠어? 서로가 다 못할 짓이란 말이야. 서로가 다 지옥이란 말이야. 그런 관점에서 이게 네가 하려는 연애, 네 결혼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네가 소금병을 가지는 건 오히려 네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컴플렉스를 벗어나려고 결혼 책임진다, 오빠 네 편이다, 널 지켜줄게 이딴 식으로 하면서 뭔가 감정적 컨셉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당신이 오빠가 된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슨 암을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니듯이 여러분들이 정신과 의사가 아니잖아요. 예? 어떤 정신과 의사가 어떤 우울증 가진 여자한테 결혼하세요. 결혼하시면 우울증 고쳐집니다. 아이 낳으세요. 아이 가지세요. 그러면 화 줄어듭니다. 어느 미친 정신과 의사가 어떤 여자의 감정적 고통을 해결하는 심리적 처방으로 결혼과 출산, 육아를 처방을 하든가요? 그런 의사 보셨어요? 결혼하면 행복해집니다. 남자친구 생기면 우울증 없어집니다. 그렇게 처방하는 정신과 의사 보셨어요? 아무도 없어. 근데 너라는 논팽이만 비과학적 처방을 남발하는 거다. 왜 어떻게? 오빠하고 함께라면 넌 행복해질 거다. 라는 식의 이거 약사법 위반이야. 이거 약사법 위반. 이거 구속돼야 돼. 약사법 위반. 아셨어요? 이거 약사법 위반이잖아. 불법 의료행위. 그것도 효과도 없는 근거 없는 불법 의료행위를 한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어떤 의사도 연애와 결혼, 출산, 육아 이거를 어떤 여자의 전 자꾸 화가 나요. 전 자꾸 우울하고 슬퍼요. 그것에 심리적 처방으로 결혼을 처방해 주지 않는데 네가 사기를 친 거란 말이야. 이게 네 잘못이야. 여자 잘못이 아니고. 그렇죠? 이해되셨죠? 이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